도쿄의 화창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타케다 히로코는 도쿄대학 중앙도서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1살의 히로코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로 캠퍼스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히로코, 기다렸어? 친구 아야가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히로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왔어. 오늘 국제관계학 세미나 자료는 준비했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캠퍼스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들이었죠. 특히 히로코는 아버지가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과 높은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제 국제뉴스 봤어? 한국이 또 일본 문화재 반환 요구했다던데. 아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히로코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 한국은 늘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 히로코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지만 주변 어른들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하고 일본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히로코는 노트북을 펼치고 다음 주 발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일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봄학기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 마이너스 오늘 오후 3시 국제교류센터. 교환학생이라. 너 지원할 생각 있어? 아야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히로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굳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은 솔직히 배울 게 많을 것 같지 않아. 사이토 교수는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의 여러 대학교 사진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죠.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깊이 얽혀 있고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히로코는 옆에 앉은 아야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서 지내면 피곤할 것 같은데. 사이토 교수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한국의 명문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히로코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제공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히로코는 국제교류센터에 들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이토 교수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한국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학생으로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사이토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타케다 양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죠? 장래의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험은 매우 귀중할 거예요. 히로코는 선배들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교류센터 게시판에 교환학생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타케다 히로코 마이너스 서울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해, 히로코. 합격했네. 아야가 기쁘게 외쳤어요. 히로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최종 지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사이토 교수가 다가왔어요. 타케다 양 축하합니다. 내가 추천했다네. 자네의 학업 성적과 영어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했어. 저녁 식사 시간, 히로코는 조심스럽게 교환학생 합격 소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한국으로요. 히로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라고? 다른 나라는 없었던 거냐? 한국은 배울 게 없다. 굳이 갈 필요 없다. 히로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의 도시였고 한국의 대학들도 세계 대학 순위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히로코는 국제교류센터를 찾아가 최종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학기가 어떨지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도 느꼈어요. 출국 전날 아버지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였지만 어머니는 따뜻하게 그녀를 응원해 주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많은 것을 배워오렴. 어떤 경험이든 너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히로코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두근거렸어요. 히로코는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공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깔끔하고 체계적이네. 히로코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타케다 히로코 씨인가요? 히로코가 입국장을 나오자 한 여학생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저예요. 히로코가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제교류 도우미 김민지라고 합니다. 한국어 할 줄 아시나요? 그 학생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민지는 히로코의 짐을 들어주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히로코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발전했네요. 히로코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서울은 최근 몇 년간 많이 변했어요. 혹시 이전에 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요. 히로코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히로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지나는 동안 히로코는 창밖을 계속 주시했어요. 서울은 도쿄와 다르면서도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대학교 국제학생 기숙사입니다. 민지가 안내했어요. 히로코 씨의 방은 3층이고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배정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타케다 히로코 씨죠? 저는 이지영이에요. 당신의 룸메이트입니다. 지영이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영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한국 생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최대한 도와줄게. 히로코는 지영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절하네. 다음 날 아침 히로코는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에는 다양한 국적의 교환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 너도 일본에서 왔니?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히로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쿄대학교에서 왔어요. 타케다 히로코라고 합니다. 오, 도쿄대. 대단하네. 난 사토 유카, 교토대학교에서 왔어. 국제관계학 전공이야. 유카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히로코와 유카는 캠퍼스 주변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히로코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한일 관계의 이해, 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 등의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이해는 한국 교수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기 과목이었어요. 너 용감하다. 난 한일 관계 수업은 피했어.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할 것 같아서 유카가 말했습니다. 히로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오히려 그런 주제에 대해 한국 측 시각을 들어보고 싶어. 그날 저녁 히로코는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그녀를 캠퍼스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수강 신청은 잘 됐어? 지영이 물었어요. 응, 몇 가지 흥미로운 과목을 신청했어. 특히 한일 관계의 이해라는 수업이 기대돼. 히로코가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건 정성우 교수님 수업이지? 꽤 인기 있는 수업이야. 정 교수님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유명하시거든. 지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해서? 히로코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아. 대부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편이야. 내가 아는 것은 주로 미디어나 부모님을 통해서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일본인을 구분해서 생각해. 수업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히로코는 한일 관계에 의해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성우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인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교수는 특히 위안부 문제와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자 한 일본 남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일본 학생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해석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의 발언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그는 바로 박성우라는 학생이었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한다는 점이에요. 교수는 히로코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타케다 씨,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모든 시선이 히로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적 문제를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히로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전까지 그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역사 문제에서 완벽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일까? 히로코는 유카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무 불편했어. 마치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느껴졌어. 유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히로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 측 시각을 자세히 들어봤어.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더라.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히로코는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향상되었고 캠퍼스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로코는 지영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까지 이태원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서울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 히로코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네. 또 다른 날 그들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도시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버스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도쿄의 교통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서울의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네. 히로코가 말했습니다. 히로코는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한 토론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토론에 참여하면서 히로코는 한국 학생들이 자국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는지 놀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네요. 히로코가 토론 후에 한 학생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일본은 다른가요?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히로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토론은 있지만 이렇게 열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러운 편이죠. 히로코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본에서 들어온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한국인들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 문화를 많이 즐겨요. 애니메이션, 음식, 패션 등 많은 분야에서요. 지영이 어느 날 설명했어요. 히로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자신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히로코는 한일 관계에 의해 수업에서 최종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학생 박성우, 미국인 교환학생 제시카, 그리고 같은 일본인 유학생 유카와 한 팀이 되었어요. 우리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까? 제시카가 팀 미팅에서 물었어요.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히로코가 제안했습니다. 유카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마치 일본이 항상 잘못했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히로코는 팀원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거잖아. 발표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히로코의 팀이 발표할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히로코가 시작했어요. 한일 관계는 역사적 갈등이 있지만 미래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코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수와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정성우 교수는 특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타케다 씨,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당신이 보여준 열린 태도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히로코는 가족들과 재회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땠니? 뭐 배운 게 있기는 해? 히로코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발전된 기술, 활기찬 도시,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반일 감정은 심했겠지? 히로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한국에 대해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직접 가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일본인을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딸의 성숙한 태도를 보고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렇구나. 내 경험이니 존중해야겠지. 그 후 몇 주 동안 히로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신문에 한국에서 내가 본 진짜 모습 일본의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무조건 반일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인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은 실제 한국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애국심이란 무조건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히로코의 글은 대학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부 학생들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솔직한 경험담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학과 교수들은 그녀의 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사이토 교수가 히로코를 불렀습니다. 타케다 양, 내 기고문을 읽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 내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게 느껴졌어. 히로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경험과 시각은 매우 귀중하니까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히로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히로코는 외무성 입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면접에서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면접관들은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히로코는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외무성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히로코.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경험이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구나. 히로코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아버지가 조금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히로코는 감동했어요. 정말요? 다음에 저와 함께 가요. 제가 서울의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외무성에 입사한 후 히로코는 동아시아 관계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히로코는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파견되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관으로서였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히로코는 예전에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지영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은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히로코. 외교관이 되다니 정말 대단해. 지영이 반갑게 말했어요. 히로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한국에 대한 내 시각을 많이 바꿔줬거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어요. 몇 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서울은 더 발전했고 그녀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애국심이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히로코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시야와 균형 잡힌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 번의 교환학생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